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학교 화공생명공학부 부서장이 이주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이용한 필름 테스트 공정에서의 안정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필름 테스팅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필름 테스팅 공정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정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정성 분석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필름 테스트 공정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불안정성 현상인 드로우 레지넌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드로우 레지넌스 현상을 물리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그 법원 필름 테스팅 공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법원이 인스티튜션을 기반으로 해서 프리퀀시 리스판스 어널리시스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 결과로 센시티비티와 스테빌리티를 판별하면서 그 공정에 대한 동수성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상의 결과를 지금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아닌 리니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나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를 이용해서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름 테스팅 프로세스는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필름 테스팅 프로세스는 이센셜 데포메이션 프로세스의 중에 하나고요. 이 가위 부분에서 고분대 용체가 압출돼서 나오고, 그 압출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에서 시점에서 담아주어서 한 방향으로 연신되게 됩니다. 이런 공정에서 그 건치 속도와 압출 속도의 비율인 그 드로우 레이쇼가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넘어가면 그 프로세스의 배리어들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드로우 레지넌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루메스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초기에 크리티컬 포인트 이전에서는 초기에 넣어진 외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드로우 레이쇼를 점점 키워서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 오게 되면 처음에 들어온 디스턴스가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 크리티컬 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들어온 디스턴스가 증폭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높이가 일정한 스테디 어실레이션에 도달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름 테스팅 공정에서는 이런 I에서 압출된 필름의 폭이 7돌에서 줄어드는 네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줄어든 폴리머가 그 엣지 부분에 앞서 붙는 엣지 빌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름 테스팅 공정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공정의 특이한 현상들을 전부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모델의 기준으로 삼는 건 이런 어떤 필름 모양에서 이제 여기 대칭이기 때문에 앞쪽하고 이제 오른쪽에 그 4분의 1을 대상으로 모델링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은 96년에 아가산 그룹에서 하고 동일한 식인데, 구성 방정식을 이제 익스텐셔널 데포메이션 프로세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진 펜상시하는 모델로 변화시켜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티하고 이케이셔널 모션은 그쪽에서 제시하는 식 같고, 그 다음에 맥킹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필서피스에서 스트레스 바운드리 컨디션을 다음과 같이 정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이분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줄 수 있고, 그때 사용한 디멘션 연습을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저희 연구실 같은 내용은 이제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를 보는 내용인데요. 그 경우는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에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이제 드로우 레이쇼를 이제 스텝 체인지에 해주는 형식으로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주로 했던 내용은 아까 제시한 그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이제 스텝 디스터번스를 줘서 그 디스터번스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증폭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의 난이니한 특성이나 또 스테빌리티가 모두 계산될 수는 있지만은 문제를 푸는 게 어렵고, 또 그러니까 유메디컬하게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OD로 바꿔주고요. 그 식을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스테빌리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이 중 하나인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건 이제 그 디스터번스를 계속해서 사이누소이달하게
적어서 그 사이너소이드랑 디스터번스가 어떠한 개인을 갖고 발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각 프리커시에 대해서 그 오른쪽에 이제 개인을 나타내는데요. 각 공정 변수별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조넌스 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필름 캐스팅 공정이 하이퍼볼릭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레조넌스 픽이 나타날 수 있고, 첫 번째 이 픽에서 이제 가장 데인저러스한 모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픽도 리니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에서 가장 데인저러스한 모드의 이미지는 파트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필값 어널리시스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각 디스터번스의 종류를 이제 익스트루전 벨로시티, 테이크업 벨로시티, 그 다음에 나이에서 답출되는 필름의 위드스, 그 다음에 시크니스를 변하는 시크니스의 이제 디스터번스를 줘가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디스터번스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그 레지던스 픽이 나타나는 그 위치 자체는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익스트루전 벨로시티의 디스터번스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시한 그 필름 캐스팅 공정의 프리커시 리스판스를 트랜지션트한 모습으로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오메가가 프리커시가 1, 그 다음에 가장 높은 15, 그 다음에 낮아지는 40을 기준으로 트랜지션트 시뮬레이션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트랜지션트 시뮬레이션 앞에 제시한 그 방식과는 다르고요. 그 마지막 테이크업 벨로시티에서 사인의 펑션으로 사인 오메가 t의 함수를 해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해줍니다. 보신 것과 같이 오메가가 1, 그 다음에 15, 40인 부분에서 특히 15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픽이 얻어졌는데요. 그것은 프리퀀시 리스판스에서 얻어지는 개인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 주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공정에서 유체의 전탄 정도를 바꿔가면서 그 안전성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익스텐셔널 시퀀셜리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LDP 필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은 LDP 필름 같은 경우는 유체의 대고라는 것을 진단시켜줌에 따라 어떤 공정의 센스티비티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거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HDP 같은 익스텐셔널 시퀀셜리드 같은 경우는 대고라는 것을 진단시켜줌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센시티비티가 커져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익스텐셔널 시퀀셜리드에서는 전탄 성도의 증가가 공정을 레스 센시티브하게 하지만은 시퀀셜리드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서는 이제 센시티비티에 대한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은 이 공정 자체가 스테이블한지 또는 언스테이블한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음에 트랜스퍼 펑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트랜스퍼 펑션은 1982년에 카제가 스트링 공정에서 제시한 그 식을 제가 필름 캐스팅 공정에 대해서 모디파이를 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제 디스터번스가 들어와서 공정 변수인 필름 위드스, 필름 시퀀스, 그 다음 벨로시티의 G4, G5, G6에 대한 영향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바운더리 컨디션이 벨로시티이기 때문에 그 벨로시티를 맞추기 위해서 텐션을 조절해서 G1, G2, G3에 의한 함수값이 위드스, 그 다음에 시퀀스, 벨로시티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해보면 벨로시티와 타겟 벨로시티, 저희가 정한 벨로시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에필론 스타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퀀스, 그 다음에 위드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정해준 벨로시티하고 계산대에서 나온 벨로시티가 수렴해서 같아질 테니까요. 거기 차이인 에필론 스타는 0으로 갈 거고 당연히 K는 무한대로 갈 테니까 최종적인 시퀀스와 위드스에 대한 표현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 전달함수에서 보시면 G1부터 G6까지는 텐션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해줬기 때문에 전부 다 안정한 상태고요. 이 함수들이 불안정해지려면 이제 G3가 0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정성을 분석하는데 G3가 가장 중요한 키팩터를 하고 있습니다. 키팩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3가 작용하는 부분은 텐션과 벨로시티의 간의 관계니까 저희가 텐션에 디스터번스를 주고 그다음 벨로시티에서 나타나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라이트 플롯하면 스테빌리티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음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익스텐셔널 시크닝 플루이드에서는 데버런버가 증가할수록 그 오메가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벨로시티를 컴프레스 플레인의 도시에 보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반대로 익스텐셔널 시크닝 플루이드에서는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로 포인트를 갖다가 감싸고 도는지 아니면 그 안쪽으로 도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기가 힘들기니까 그걸 확대를 해보면 지금 잘 표현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데버런버가 증가하면서 그냥 까만 선이 데버런버 0.005선은 그러니까 원점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0.01 그다음 데버런버 0.01로 증가함에 따라서 원점의 안쪽으로 들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고 결론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닝글리드에서도 스테빌리티를 결정할 수 있는데 경향성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스테빌리티 다이아그램을 얻어보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익스텐셔널 시크닝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데버런버를 증가시키면서 언스테이블했던 공정을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익스텐셔널 시크닝 플루이드는 데버런버가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스테이블한 공정을 언스테이블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리퀀시 어널리시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른 리니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나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랑 비교해보면 첫 번째로 리니어 스테빌리티 결과는 거의 동일한 스테빌리티 다이아그램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에 대한 페이지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 데버런버가 작을 때는 페이지 다이아그램이 상당히 크게 나오다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면서 스테빌라이즈를 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은 필름 시크니스뿐만 아니라 필름 위드스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납니다. 반면에 익스텐셔널 시크닝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데버런버가 증가하면서 페이지 다이아그램이 점점 커져서 언스테이블한 공정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경향은 필름 위드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상에서 지금 분석한 프리퀀시 어널리시스가 리니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 그리고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결과와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센시티비티 입장에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이용해서 그런 센시티비티 결과가 아니라 스테빌리티 결과로 그러니까 스테빌리티에 대한 정보로 바꿔줄 수 있었고요. 그런 결과가 리니어 스테빌리티랑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의 결과와 동일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플루이드의 전탄 정도는 익스텐셔널 시크닝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공정을 안정화시키고 익스텐셔널 시크닝 플루이드에서는 또 반대로 공정을 불안정화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